19번에서 24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자, 우리 2번 선택지 한번 봐볼까요? 노동자의 임금이 교육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은 여러분 생산비에 대해서 무역할 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수출해야 유리한지, 어떤 제품을 수입해야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제품이었죠. 자, 근데 보면 여기도 임금을 고려하고 있고, 이 부분도 임금을 고려하고 있고, 모두 다 임금을 고려해가지고 무역 원리를 따져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19번에 보면 임금을 통해서 교육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3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상대적 생산비 우위, 상생우라고 할게요. 이 상생우를 차지하기 위한 조건이 생산비를 줄이는 거, 요 조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조건이 있었죠. 요 문단으로 가보면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도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러면 노동량을 줄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상생우가 자국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도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만이라는 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X국과 Y국이 나와 있는데 X국과 Y국의 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X국은 임금이 얼마예요? 2만원이죠. Y국은 임금이 1만원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5번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끔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상대적 생산성 우위를 사용할 때 상대 임금과 상생우 요 두 개를 구분했었죠. 상대적 임금이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요 문단으로 가보면 상대 임금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죠. 자국의 임금을 상대 임금으로 나눈 값. 그러면 우리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자국 거를 상대국으로 나누면 2가 되죠. 자, 우리 Y를 따져보면 이때 Y는 자국이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국의 상대 임금을 따지면 1분의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두 2보다 큰 게 아니라 X만 2보다 큰 거겠죠. Y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2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윗글을 보니까 갑국과 을군만 쌀, 밀, 수리, 귀리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갑국은 아래와 같은 상대적 수요 곡선 RD와 상대적 공급 곡선 RS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그래프는 현재 갑 관련 그래프겠네요. 자, 우리 지문으로 돌아가서 요 문단의 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A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B국의 수요량은 감소되고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 B국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A국의 노동 수요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마지막만 보면 A국의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A국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된대요?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A국의 노동 수요가 감소되면 우리 추론 한번 해볼까요? B국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A,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A국의 노동량은 감소하고 B국의 노동 수요는 늘어난대요. 노동 수요가 A에서 B로 갈까요? B에서 A로 갈까요? A에서 B로 가겠죠.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니까요. 그리고 요 문단의 요 그래프가 이제 A국 관련된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요 갑국 있죠. 요 각국 그래프가 그대로 A국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삼각관계를 A를
갑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B를 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2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레스와 얼드의 교점이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요 교점이 B와 C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러분, 갑국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임금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임금이 상승할 경우로 놔도 되겠네요. 갑국이요. 밀 생산을 위한 노동수요 일부가 일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였군. 여러분, 우리 아까 갑국의 임금이 높아지면 갑국의 노동수요는 낮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노동수요는 A, 갑에서 을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일부가 을에서 갑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 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봐볼게요.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가에 대한 작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를 보니까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 정말 이득이 될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수송비를 고려하는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하지만 나와 있는 요 문장 읽어볼게요. 하지만 수송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 경우 현재 A국의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품3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노동시간을 비교해가지고 수송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네요. 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이처럼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무역지를 선정하더라도 블라블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수송비는 노동시간과 또 뭘 고려한다고 했죠? 상대적 임금. 임금을 고려해가지고 따져서 무역을 뭐를 수출할지 생각해 본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 요 수송비는 임금과 또 뭐를 고려한다고 했죠? 노동 시간. 요 두 개를 고려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요 두 개를 고려하는 거 5번 선택지밖에 없죠. 동일 임금 대비 노동 시간이 상대적 것보다 적은 경우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